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2일입니다. 오늘 일진은 갑신일진이 되겠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절기가 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한로를 기점으로 해서 월령이 이제 을료월에서 병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로 절입 시간은 오전이죠. 오전 04시 55분이 되겠는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04시 54분, 55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을류월로 돼가지고 경자년 을류월 갑신 1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04시 55분이 되면서부터 한로에 절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로 절입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경자년 병술월로 바뀌고 갑신 1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똑같은 갑신 1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로 전후로 인해서 원령이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의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24절기 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특히 중학교 도덕 시간에 24절기를 달달달달 외우라고 해서 외운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창 시절에 시험 때문에 이런 걸 배우지 크게 알고 있어서 도움되는 거 물론 알면 좋겠지만, 아무튼 저는 도덕 시간에 24절기를 게을러서 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자,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월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지만, 명리에서는 이렇게 2월, 3월, 4월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을 가져요. 밑에 있는 것, 인월이다, 그 다음에 묘월이다, 그 다음에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 술월, 해자, 축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명리에서 보는 월의 개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묘지는 동쪽이라고 해서 봄을 나타내는 춘절이 되겠고, 4, 5, 미월은 여름입니다. 여름 하절로서 여름이 되겠고,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지금 이제 신유술월에서 이제 술월로 넘어오는 그러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유술월은 추절, 즉 가을이면서 금왕절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계월은 동절이면서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오행어로는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면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4, 5, 비월은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뜨겁습니다. 신유술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면서 금왕절이 될 것이고요. 또 가을의 기온은 봄의 기온은 좀 따뜻한 그런 기후라고 하면 신유술을 가을의 계절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서늘하고 오싹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자축월 동절은 매우 추운 계절이면서 오행으로는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진, 미, 술, 축이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인묘는 목이고, 진은 토, 사오는 화이면서 미는 토, 신유는 금이면서 술은 토, 그죠? 그 다음에 해자는 수이면서 축은 토에 해당이 돼서 진술축미만 이렇게 빼놓고 보게 되면 이 진술축미를 갖다가 사계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는 끝, 계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묘진월의 진월은 봄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4, 5, 미월의 미는 여름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의 술은 가을의 마지막, 해자축월의 축은 겨울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면서 또 한 가지 개념, 또 다른 시작이죠. 인묘지는 봄의 마지막이지만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4, 5, 미는 여름의 마지막이지만 가을로 넘어가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의 술은 가을의 마지막이지만 겨울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 해자축의 축은 겨울의 마지막이지만 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진술축미를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 그래서 진술축미월을 사계월이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환절기 때 뭘 조심해야죠? 그렇죠. 감기 조심해야 된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또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러한 때는 감기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환절기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술주미는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묘진월 이렇게 월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인묘진월, 사오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외워주시고,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수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입에 익으셔야 돼요. 2월, 3월, 7월, 8월, 9월, 10일, 12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명리는 인묘진월, 사오미월,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입에 익으시면 되겠고요. 자, 인월이 시작되는 절기는 뭐냐면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 이 인월에서 묘월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경칩이 돼야지만 묘월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월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매 월의 1일을 생각하게 되죠.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명리에서만큼은 1월, 2월 1일, 3월 1일이 아니라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활로, 입동, 대설, 소환 이 절입이 되어야지만 그 해당되는 월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은 입춘이 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묘월은 경칩이 돼야 되는 것, 진월은 청명,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활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면서 다시 한 순환이 맞춰지는 단계에서 다시 인월로 시작될 때는 다시 뭐예요? 입춘이 되면 축월에서 인월로 또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하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동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좀 필요합니다. 하지는 양이 가장 길고 음이 가장 짧은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되면서, 반대로 동지라고 하는 이 시절은 밤이 가장 길고, 즉 음이 가장 길고 양이 가장 짧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동지 때 팥죽 끓여 먹는 것도 이제 음이 다하고 양이 점차 희생되는, 즉 한 해의 기운이 발생하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동지를 그렇게 좀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는 또 반대로 낮이 가장 길고, 이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밤이 다시, 즉 음이 다시 조금씩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기 다 외우셔야죠. 당연히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춘분, 진월은 청명 고구,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설에서, 신월은 입추쳐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대학. 명리하시는 분들 최소한 인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고 4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지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명리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24절기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우실 때 이렇게 이렇게 인월 입춘 우수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구공표, 여기 보이시죠? 오른편, 왼편, 이 구공표를 가지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를 12가지 구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속을 시켜놨고요. 그 인월 옆에다 입춘우수 써놓고, 묘 옆에다 경칩춘분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24절기를 눈으로 익히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학습하고 외우실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올해 2020년 절기, 특히 앞에 있었던 것, 입춘, 그러니까 월이 바뀌는 그런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루, 입동, 대설, 소환의 이 절입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인데,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인위로 이거를 바꾸지 못하고요. 지구라고 하는 별이 태양을 도는 그 구간마다 입춘이 되는 시점이 있고요, 경칩이 되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인터넷 검색하시면 미리 알아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루 절입 시간 2020년 10월 8일 4월 4시 55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4시 55분이 되면은 을류월에서 병술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루 절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로 절입 시간 04시 5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04시 5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시 안에 들어갑니다.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까지를 인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04시 55분은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로 절입 시간이 인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엄밀히 따지면 04시 55분인데 그것은 인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 한로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04시 55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로 절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을료월이 되는 것이고요. 요 한로 절입 시간이 되었을 때는 병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인시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병인시가 될 것이고요. 일은 갑신일이 되는데 병인시 중에서도 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가 병술이 아니라 을류가 될 것이죠. 이렇게 을류월이 되는 것이고 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을류월이 아니라 병술월로 이렇게 따지게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시를 지나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월령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사주가 똑같은 사주가 없듯이 글자 한자만 틀려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특히나 제가 제일 중시하는 일간과 월령을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월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할 때도 이거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한로 전일 때는 경자년, 을류월, 갑신일이 되는 것이고요. 한로가 지나게 되면 경자년, 병술월, 갑신일이 되는 것이죠. 이거 격국도 달라집니다.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건 어떤 격이죠?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죠. 정관격. 단 6월은 목은 절태 태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뭐가 왕합니까? 관성이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 관왕이죠. 여기서 살왕이라고 하면 이거는 7살에 왕한 것이고 관왕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7살이 아니라 뭐가 왕하다? 이거는 정관인 관성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로후가 되면 간목이 6월이 아니라 이거는 술월에 태어난 명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목인 간목이 양토인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이건 정관격이 아니라 관이 아니죠. 편제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유술월은 신월은 목이 절지에 해당이 되고 유월은 목이 태지에 해당이 되고 술월은 목이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신유술월의 목은 어떻다?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여기는 관성이 왕했지만 이거는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죠? 신약 뭐예요? 제왕 내지는 제다신약 제다신약한 그러한 사주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월의 간목, 6월의 간목은 성목으로 봐서 경금으로 작벌을 하고 정화가 있으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국세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뭐가 전제 조건이 되냐면 일간이 신왕함을 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시절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이 시절의 목의 용도라고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간목 자체가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뭘로밖에 못 쓰죠? 그렇죠. 화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간목이 좀 굵직굵직하고 커야지만 기둥구루라든가 대들보라든가 아니면 큰 배를 만드는 용도로서 쓸 수가 있는데 간목 자체가 약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으니까 용도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것이 바로 6월의 간목의 용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 자체는 이때는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토가 왕한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기보다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이면서 삭풍이 부는 그런 삭막한 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낙엽이 다 지게 되면은 땅은 바싹바싹 마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후 자체는 크게 하강을 하게 되죠. 여기에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 자체가 물도 좀 있어야 줘야 되고 기후도 좀 따뜻해야지만 간목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간목이 아무 용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물로서 수죠. 인성인 수로서 간목을 자부한다 그래요. 자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갖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식신상관인 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조후하게 된다. 그래서 가을, 특히 술월의 간목은 동량지모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물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화로서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간목을 다시 이렇게 좀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하지만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원령, 봄이네 가을이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원령에 따라서, 원령이 어떤 월이냐에 따라서 간목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 간목의 배합법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6월의 간목은 정화 내지는 경금, 정화 내지는 병화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병화로는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모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수인 개수,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주로 쓰게 되고, 화는 정화하고 병화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6월의 간목과 술월의 간목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처럼 원령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 명식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로 절입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로 절입은 공사시 55분이니까 공사시 55분 이전이면 요 명식을 써야 되는 것이고, 공사시 55분부터는 요 명식을 쓰게 되는데, 요 공사시 55분이 뭐라 그랬죠? 인시라고 말씀드렸죠. 인시. 그래서 인시 1분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인시 1분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인시를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여기는 병인시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인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똑같이 병인시가 되는데, 문제는 원령이 달라진 것이지, 원령이 달라진 것이 일주가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인시의 신금을 보게 되면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사주를 보더라도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신상충이 되죠. 오늘은 워드도 잘 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경우에도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정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화 아니고 병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6월의 간목 조우할 수가 있겠고, 병화로서 금을 좀 통제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과 일간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이 없으면 뿌리 들 곳이 없습니다. 이 일간인 간목도 인의 뿌리를 드는 것이고 병화도 인의 뿌리를 드는 것인데, 인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충하게 되면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고 간목의 뿌리도 날아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간목이 수로를 태어나게 되면 일단 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용도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병화든 똑같습니다. 뿌리를 들 곳은 여기밖에 없죠. 단 한 가지, 이것도 차이라면 차이점인데, 여기에 있는 병화는 오로지 여기밖에 없지만은 요 병화라든가 요 병화는 조금이라도 술중 정화에 조금이라도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신상충이 됐을 때, 둘 다 인신상충이 되지만 데미지가 큰 쪽은 오히려 이쪽이 더 데미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간목의 뿌리도 날아가지만 병화의 뿌리마저 날아가 버리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목의 뿌리는 깨졌다 하더라도 병화의 뿌리는 원령에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병화로 그래도 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기본의 국소는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로 전의 명식은 생시를 요 세 가지밖에 못 쓰잖아요. 을축시가 되면 그 을목이 있는 것은 간목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락개갑이 되는데, 간목 입장에서 을목을 봤을 때 등락개갑이라고 논하면 이건 안 되겠죠.
등락해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을목 입장에서, 일간이 을목 입장에서 간목을 보는 것을 등락해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은 을목을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토는 어차피 금을 생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을목도 도움이 안 되고 축토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병인씨는 그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요 한로가 지났을 때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충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간목에 묘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정화로서는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술월의 삭막한 기후를 따뜻하게 조후하는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만약에 오늘 태어나는 사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묘시는 나쁘지 않다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토황절에 다시 토가 많아지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거 별로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지에서 사화를 봐서 사의 병화의 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화하고 신금하고 이거 뭐가 되죠? 사신합 수가 되는 것, 사신 수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기토하고 일간하고 또 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은 뭐예요? 뜻을 오래 가지 못하는 시무 원달의 그런 사주가 되죠. 사주가 약간은 좀 탁기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경호시 같은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간목이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생시들은. 그러면 일간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이 간목을 파하려고 하겠죠. 그나마 오화가 있고 병화가 있어서 금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자칫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목운으로 흘러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임신기해유신은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들어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금이 많아지는 것, 특히나 좀 그렇지 않겠죠? 좋지 않겠죠? 특히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술월이 토황절이라 하더라도 신금, 유금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신유술 방합을 완전히 구전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너무 많은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살중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일간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하는 그러한 그런 사주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상생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으면 칠살이 있을 때는 상관 제살이나 아니면 식신 제살 등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요. 살인상생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많이 따르게 되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인내력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바로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할로절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요 할로절입 전후로 해서 사주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또 이제 병수를 본격적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